돈이 새는 사람들의 치명적 습관 5가지. 돈은 벌기보다 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수입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입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아는가입니다. 아무리 물을 열심히 길어와도 바가지에 구멍이 나 있으면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경제 생활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습관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정신적으로도 나는 돈을 못 다룬다는 무력감을 심어주는 습관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는 그런 구멍을 만드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결국 텅 빈 통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돈이 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쓰고 그중 식비나 커피값이 얼마나 차지하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달에도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며 고개를 갸웃하지만 정작 지난 30일간의 지출 내역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 소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간편결제, 자동결제, 구독 서비스 등은 돈을 썼다는 감각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작은 돈에 둔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페 한 번, 배달 한 번, 편의점 한 번, 그렇게 몇 천 원, 몇만 원이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훌쩍 나가죠. 하지만 이 지출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되고 언제 썼는지 모르는 돈으로 남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나 지출관리 앱을 씁니다. 단지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무엇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충동구매가 잦은 사람들. 감정 따라 지갑이 열리는 구조. 두 번째는 감정소비, 즉 충동구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 전환을 이유로 쇼핑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준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이 소비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에 결국 후회로 끝나는 소비가 됩니다. 사실 소비는 단순한 지출 행위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과도 밀접한 문제입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이 심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통장은 비어갑니다. 또한 감정 소비는 순간의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매로 이어집니다. 세일 기간이나 이벤트, 한정판이라는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비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잠깐의 만족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삶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구매 전 한 번만 이건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를 자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보류 원칙도 좋습니다.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하루가 지난 뒤 다시 판단해보는 것만으로도 소비의 70%는 줄어듭니다. 셋째, 월급날마다 통장이 비는 사람들. 돈이 남지 않는 구조의 반복. 월급날이 기쁜 게 아니라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통장이 텅 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아주 위험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재정 상태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고정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보험, 통신비, 전기 구독료, 차량 유지비 등 써야 하니까 쓴다고 생각하는 고정비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도 많습니다.
또한 수입이 생기면 그 순간의 해방감에 휩쓸려 계획 없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참아온 스트레스를 풀듯 쇼핑이나 외식, 여행 예약 등을 바로 진행하죠. 하지만 이런 소비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남기는 구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고정 지출과 저축, 투자 항목을 분리하고 남은 금액 내에서 소비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른바 선저축, 후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남은 돈을 저축하지 않고 쓸 돈만 정해놓고 나머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넷째,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 타인을 위해 사는 경제 구조. 소비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남일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보다 남에게 보일 것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남들이 입는 브랜드를 신경 쓰고 SNS에 올릴 만한 식사나 여행, 카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여주는 소비는 만족을 위한 소비가 아닌 승인을 갈망하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장기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삶은 내면의 공허함을 키울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보여주기보다 실속을 택합니다. 브랜드보다 품질을 보고 유행보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 자기를 포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소비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에 맞춰야 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소비는 결국 나를 위한 소비일 때입니다. 다섯째, 투자 없이 소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돈을 써도 남는 것이 없다. 돈은 단지 지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남기도 하고 불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만 반복하면서도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 를 고민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늘릴 생각이 아닌 돈을 쓰는 습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라고 해서 거창한 부동산이나 주식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책, 강의, 운동, 건강관리, 정리된 공간을 위한 물건도 모두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입니다. 소비는 순간이지만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불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고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집니다. 하지만 작은 투자라도 시작한 사람은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단 한 권의 책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작은 투자 경험이 재정 습관을 바꾸며 자기 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오래도록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 됩니다. 돈이 새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삶의 흐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루는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그 흐름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지 오늘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부의 시작이며 삶의 변화입니다.